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마이크론에서 232단 낸드를 양산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요즘에 멘탈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깜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낸드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또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임시로 빠른 속도로 저장하는 D램, 그리고 저속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낸드.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낸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속으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죠. 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인 건 알겠는데 232단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인구는 많은데 땅덩이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뭐 요즘에는 기본 20층, 30층 그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릴수록 단위 면적당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낸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평면으로 늘리자니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메모리 셀을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버티컬 낸드라고 합니다. 버티컬에서 V를 약으로 써서 V 낸드라고 하죠. 처음에는 몇십 단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높이 쌓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128단, 176단, 뭐 192단, 232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232단을 한 번에 쌓아 올리느냐 두 번에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싱글 스택과 더블 스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32단으로 쌓아놓고 구멍을 한 번에 뚫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6단을 두 개로 만들어서 이거를 합쳐버립니다. 종전에는 176단이 최고였는데 이거는 88단짜리를 또 두 번에 쌓아서 올린 더블 스택이었죠. 근데 88단까지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128단까지 싱글 스택으로 그때 당시에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었으면 128단짜리 두 개를 올려서 256단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단수가 높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조 공정도 더 복잡해지고 이미 싱글 스택 128단으로도 충분히 수익성과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는데 굳이 제조 공정을 복잡하게 더블 스택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층 능력으로 봤을 때도 종전 마이크론의 176단은 88단짜리 싱글 스택 기술을 구사하니까 128단까지 쌓을 수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혁명적인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32단을 내놓으면서 싱글 스택으로는 116단까지 지금 쌓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기술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수가 전부는 아니라지만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232단까지 마이크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냥 단수만 높아진 게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설명을 보니까 쓰기 대역폭이 100% 향상, 읽기 대역폭 75%, 전속률 50%, 패키지 면적은 28%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뒤에 기사 내용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했다. 자, 메모리 초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 신제품은 낸드 플래시 층을 두 번에 나눠 쌓고 합치는 더블 스택 공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 독보적인 세계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232단을
먼저 쌓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에서는 업계 3위지만 이 낸드에서는 업계 5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후발주자인데 이런 기업에게조차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심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참고로 D램 쪽에서도 지난해 1A D램을 세계 최초로 또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과 낸드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뭐 당장 삼성전자 따라잡냐? 그건 사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3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TSMC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동안 벌어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기술을 먼저 개발했다고 해도 이것을 단기간에 따라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장 걱정할 것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무섭게 추격을 해오고 있고 이제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에는 사실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실제 업계에서는 뭐 마이크론 SSD가 뭐 그렇게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다, 뭐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마이크론으로 대체하는 정도로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업계 동향을 살피면서 느낀 점입니다. 삼성전자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깔아온 인프라 그리고 인지도 이것을 뛰어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뭐 큰일 났다 이제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오바고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고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